명탐정 셜록 홈즈 10. 기어다니는 남자. 너무 골똘히 생각하느라 자네가 온 줄도 모르고 있었어.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하나 맡았는데 그 사건을 생각하다가 개에 관한 논문을 한 편 써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 전에 개에 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지 않았나? 응, 쓴 적이 있지. 그렇지만 그때와 주제가 달라. 어떤 내용으로 쓸 건데? 개가 집안 분위기를 나타낸다는 내용으로 쓸까 해. 집안 분위기가 밝은 집에서는 개도 활기차게 뛰어다니지만 어두운 분위기의 집에서는 개가 주눅 들어 있잖아. 그리고 주인의 성격도 드러내지. 고함을 치는 주인을 둔 개는 으르렁대기를 잘하고 위험한 주인에게 길러지는 개는 무척 위험하지. 홈즈의 말에 왓슨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 아니야?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나 홈즈는 왓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습니다. 내가 한 얘기는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건과 관계가 있어. 아직은 사건이 뒤얽힌 실타래 같지만 곧 풀어낼 수 있을 거야. 실마리 중 하나는 프레스버리 교수 댁의 울프하운드 로이는 왜 주인을 물어뜯으려 했냐는 거야. 왓슨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홈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그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오늘 병원에서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다고. 자네는 내가 한 말을 하찮게 여기나 본데 사건의 해결은 조그마한 단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니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실마리가 무엇인지 계속 얘기해봐. 홈즈는 왓슨이 금세 꼬리를 내릴 줄 알았다는 듯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도 캠퍼드 대학의 유명한 생리학자인 프레스버리 교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분은 울프하운드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그 개가 주인을 2번이나 공격했다고 하더군. 자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개가 어디 아픈가 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개는 주인을 2번 문 것 빼고는 다른 사람에겐 덤벼든 적이 전혀 없어. 홈즈와 왓슨이 한창 대화에 빠져 있을 때 아래층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빠르게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급하게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홈즈의 의뢰인이었습니다. 30살 정도의 키가 큰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홈즈에게 악수를 청하며 왓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듯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홈즈 선생님, 이번 사건은 아주 민감한 사건입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프레스버리 교수님 대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베넷 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왓슨이라고 하는데 항상 제 사건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왓슨을 부른 것입니다. 베넷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할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거리고는 말했습니다. 홈즈 선생님 좋을 대로 하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제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홈즈가 왓슨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학문 연구에 몸바쳤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는 아내가 죽은 뒤 외동딸 에디스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홈즈는 개인적으로 프레스버리 교수를 알고 있었는데 그는 무척 남자답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프레스버리 교수의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61세의 나이에 해부학과 머피 교수의 딸과 약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프레스버리 교수가 열정적으로 약혼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여자 쪽에서 교수를 열렬히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프레스버리 교수도 앨리스 머피 양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벽한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레스버리 교수의 가족은 두 사람의 약혼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머피 교수는 딸의 약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피 양이 프레스버리 교수의 돈을 보고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교수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유일한 문제는 나이 차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레스버리 교수가 머피 양이 약혼할 무렵부터 교수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 15일 만에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어디에 갔다 왔느냐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넷에게 프라하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편지에는 프라하에서 프레스버리 교수와 얘기는 나누지 못했지만 만나게 되어 무척 기뻤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프레스버리 교수가 15일 동안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수의 성격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남자답고 화통했던 성격이 비밀이 많고 음흉한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성격이 정반대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적 능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한 강의는 예전처럼 완벽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똑똑해진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의 딸인 에디슨은 아버지가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며 무척 애썼습니다. 그러나 딸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홈즈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트레버 베넷에게 이어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베넷은 프레스버리 교수가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지낼 정도로 믿음직한 조수였습니다. 그는 프레스버리 교수의 가족보다 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버리 교수 역시 베넷을 완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도 베넷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베넷은 모든 우편물을 뜯어보고 나서 그것을 내용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스버리 교수는 프라하에 다녀온 이후 우표 밑에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따로 모아두라고만 했습니다. 베넷은 이후로 십자 표시가 되어 있는 편지를 몇 통 받았습니다. 런던 동부 지역의 중구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소를 적은 글씨체를 봤을 때 이것을 쓴 사람은 학교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베넷에게 답장을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베넷에게 숨기는 편지도 없고 답장도 베넷에게 항상 쓰게 했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편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는 프라하 여행에서 돌아올 때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주로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예스러운 조각이 새겨진 상자였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는 그 상자를 실험기구를 넣어두는 진열장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베넷은 진열장에서 실험에 필요한 기구를 찾다가 무심코 그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프레스버리 교수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베넷은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것이었는데 교수는 막말까지 하며 그를 나무란 것입니다. 당황한 베넷이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교수는 매몰차게 상자를 빼앗고 그를 방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베넷은 설명하는 도중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그 일이 일어난 일이 7월 2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홈즈가 베넷의 수첩을 잠시 살펴보더니 정말 훌륭한 의뢰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홈즈는 베넷이 꼼꼼히 기록해놓은 날짜가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넷이 꼼꼼하게 기록하게 된 것은 프레스버리 교수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베넷은 프레스버리 교수의 행동을 잘 기록해두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7월 2일은 교수의 애완견 로이가 서재에서 나오던 프레스버리 교수를 공격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7월 10일에도 있었습니다. 7월 20일에도 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때부터 로이는 마구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베넷의 설명에 푹 빠져있던 홈즈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이상한 일이라고. 왓슨,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베넷 씨,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 새로운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즈의 부탁에 베넷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베넷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일은 그저께 밤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에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홈즈 선생님도 참 그저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9월 4일입니다.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설명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베넷은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의 방은 복도 끝에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가려면 베넷의 방 앞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넷은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움을 모르는 베넷도 그 광경을 보고서는 몸을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베넷은 어떤 동물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점점 베넷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넷은 침을 꿀꺽 삼키고 그 동물을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물은 바로 프레스버리 교수였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가 두 손과 두 발을 땅에 짚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넷은 어이가 없어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프레스버리 교수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도와드릴 일이 없느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프레스버리 교수는 대답 대신 욕설을 퍼붓고는 계속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베넷은 프레스버리 교수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거의 1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넷은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넷의 설명을 듣고 나서 홈즈가 왓슨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왓슨, 자네 생각은 어때? 프레스버리 교수는 허리 통증이 심했던 게 아닐까? 내가 아는 사람 중 하나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렇게 걸어 다녔거든. 그리고 통증이 심하다 보니 날카로운 성격으로 변했지. 그럴듯한 의견이야.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프레스버리 교수는 금세 허리를 펴고 걸어 다녔으니까. 베넷이 홈즈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님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사실 프레스버리 교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십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사건이 아니니 경찰에 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홈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베넷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왓슨, 자네 생각은 어때? 탐정이 아닌 의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신과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마도 오랜만에 찾아온 연애 감정 때문에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그분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외국 여행을 한 건지도 몰라. 편지와 상자는 너무 개인적이라 베넷 씨에게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겠지. 홈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키우던 애완견이 갑자기 변한 건 설명할 수가 없어. 걔가 주인의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여기에는 좀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서 홈즈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베넷이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홈즈와 왓슨에게 약혼녀를 소개했습니다. 이 여성이 프레스버리 교수님의 외동딸 에디스 프레스버리입니다. 제 약혼녀이기도 하죠. 홈즈가 웃음 띤 얼굴로 에스터 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또 일어나서 그걸 알려주러 오신 거죠? 에디스 양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호텔로 찾아갔는데 베넷 씨가 없기에 프런트에 물었더니 여기에 갔을 거라고 하더군요. 홈즈 선생님에게 사건을 의뢰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홈즈 선생님, 제 아버지를 도와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단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프레스버리 양의 얘기를 듣고 나면 실마리가 보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여기 좀 앉아서 차분하게 말씀해 보세요. 에디스 양은 홈즈가 권하는 의자에 앉아 지난밤에 일어난 일에 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에디스 양은 한밤중에 개가 무섭게 짖어대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창문에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프레스버리 교수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창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에디스 양은 잠을 잘 때 항상 방문과 창문을 잠그고 자기 때문에 프레스버리 교수는 창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는 대략 20초 정도 창문을 열려고 애쓰다가 사라졌습니다. 에디스 양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라지는 걸 보고서도 뒤를 따라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벌벌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에디스 양은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간신히 방을 나와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프레스버리 교수는 딸에게 지난밤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저 사소한 일들의 꼬투리를 잡아 화를 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치만 살피다가 핑계를 대고 약혼자에게 이 일을 알려주기 위해 런던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홈즈는 에디스 양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했습니다. 2층에 방이 있다고 하셨죠? 혹시 정원에 긴 사다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놀란 게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올라올 방법이 전혀 없는데 제 방에 올라오신 거거든요. 홈즈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9월 5일이겠군요.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베넷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홈즈 선생님은 왜 그렇게 날짜에 집착하시는 거죠? 날짜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군요. 설마
달빛이 인간을 미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하하하, 물론입니다.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수첩은 여기 놓고 가십시오. 월요일 아침, 홈즈와 왓슨은 캠버드로 갔습니다. 학교 근처 여관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홈즈는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관방에 짐을 다 풀어놓고 나서 홈즈가 왓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먹기 전에 교수님을 만날 거야. 11시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거야. 왓슨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 홈즈가 베넷에게 넘겨받은 수첩을 살펴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여길 보니 8월 26일은 교수가 몹시 흥분한 날이야. 우리는 교수님이 그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가정하는 거지. 아마 그날 우리와 만날 약속을 했다고 우기면 교수님은 뭐라고 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나는 자네가 걱정돼. 약속했다고 끝까지 우길 수 있지? 왓슨이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노력해 볼게. 노력해 볼게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해. 알았지? 알았어. 알았다고. 어서 가기나 해. 홈즈와 왓슨은 마차를 타고 프레스버리 교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교수의 집은 무척 화려했습니다. 푸른 잔디가 시원스레 깔려 있었고 집은 등나무 넝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홈즈와 왓슨이 마차에서 내릴 때 프레스버리 교수는 창가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프레스버리 교수를 만나기 위해 서재로 갔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던 프레스버리 교수는 이때만큼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는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두 사람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교활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가 두 사람이 건네준 명함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래,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홈즈가 살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프레스버리 교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나요? 프레스버리 교수가 처음 듣는다는 듯이 말을 하자 홈즈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거 이상하군요. 저는 캠퍼드 대학의 프레스버리 교수님이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온 겁니다. 홈즈의 말에 프레스버리 교수가 눈빛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그게 정말입니까?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게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홈즈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프레스버리 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군요. 당신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메모나 편지, 아니면 정보 같은 걸 가지고 왔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바란 적이 없다고 해도 당신은 할 말이 없겠군요. 글쎄요. 그 말에는 대답을 못하겠군요. 프레스버리 교수는 홈즈가 발뺌을 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말을 해주지 않아도 쉽게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는 책상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베넷이 서주로 왔습니다. 프레스버리 교수가 베넷에게 물었습니다. 베넷 군, 여기 계신 두 분이 내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셨네. 자네가 내 편지를 다 처리하고 있지? 혹시 홈즈 선생께서 내게 보낸 편지가 있었나? 프레스버리 교수가 눈빛을 번뜩이며 질문하자 베넷이 쩔쩔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베넷의 대답을 듣고 나서 프레스버리 교수는 비웃는 얼굴로 홈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얘기는 다 끝난 것 같군요.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뭡니까? 홈즈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보군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프레스버리 교수는 두 사람을 곱게 보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흥, 그렇게는 안 될걸? 당신들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프레스버리 교수는 점점 흥분하더니 알아듣지 못할 말을 내뱉었습니다. 베넷이 교수를 말리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집을 나서는데 꽤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왓슨은 아직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홈즈는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왓슨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봤지? 교수님은 제정신이 아니야. 우리가 좀 어설프게 교수님을 찾아가긴 했지만 바라던 대로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지. 그런데 이런, 교수님이 뒤따라오고 있잖아. 왓슨, 악당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